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 교수입니다. 자, 현재 시간 오후 6시 1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요일 연휴에 여러분들 영상 올려드리게 되는데, 연휴 이제 많이 남았죠. 근데 이게 많이 남는다고 하면 진짜 많이 남은 거지만, 하나, 둘, 셋, 넷. 자, 사거리일 지나면 또 이제 우리가 시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마이크 앞에 앉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전자공시사항에 나온 부분을 보게 되면 9월 30일자에 바로 이 부분이 나왔죠. 바로 무엇입니까? 베트남. 자, 베트남 사업권에 대한 부분에서 실제로 매각이 완료되었다. 9월 30일에 모두 HD 한국조선해양으로 지분 매각을 체결하였다. 이 기사가 나왔어요. 자, 그러다 보니 제가 썸네일에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더 이 영상을 통해서 흔들리지 마시라는 뜻으로 썸네일을 매각 사건 발생되었다라고 해서 썸네일을 좀 달았습니다. 좀 양해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썸네일을 이렇게 강하게끔 적으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봐주시라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지겨워하시는 분 중에 하나는 3개월 동안의 이 주가 조정, 여기서 여기까지 오르는 구간대에선 좋았는데 3개월 동안의 이 주가 조정이 너무 힘들었다라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걸 제가 듣게 됐어요. 자, 지금 이 코스피 지수도 보시게 되면 코스피 지수의 주가의 상승, 즉 코스피 지수의 상승은 진짜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동조화 현상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서 실제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대에선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옆으로 횡보하다 보니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웨스팅하우스의 불합리한 계약건이다라고 해서 이게 노이즈 일어나는 기사들이 나오게 되면서, 실제로 이거는 이 완벽하게 이건 찌라시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마 경쟁사의 카르텔에 대한 좀 약간 이 의도적인 부분이라고 했죠.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봐봐요. 로열티를 준다라고 하는데 그게 1%에서 2%짜리라는 거는요, 실제로 우리 산업계에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그 국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주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엇이죠? 로열티라는 걸 지급하는 부분인데, 너무 맞아요. 의도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의 기회로 판단한 자라고 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영상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지금 최근에 미국이 지금 맞아요. 국내 원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게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이제 연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산에너빌리티 어떤 사건들이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인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현재에 대한 수급 동향, 그리고 여러분께 선물 하나 여러분께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선물은 작은 선물이 아닐 겁니다. 아시죠? 자,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댓글론 현재 위치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매도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매도 금지, 매도 금지, 매도 금지 한 1000개, 구독, 좋아요 버튼 1000개 한번 이렇게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베이스 생활을 했었고요. 항상 이 중대형주를 다루는 방법론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렸죠. 자, 여기 4월 7일자 2만원대부터 커버리를 도와드렸고요. 사실 우리는 이 3개월짜리의 주가 조정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렇죠? 이 부분이었죠. 100원 차이로 뚫어내지 못했다. 자, 이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가질 때 항상 종목들이 연봉 차트를 통해서 부딪히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현재 이 구간대에서도 횡보하는 과정에서 위로 치고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힘들었지만, 실제로 우리는 알고 있는 조정이었죠. 어떤 알고 있는 조정이었죠? 바로 삼성전자라는 이 슈퍼 대형주로 돈이 몰려 들어가는 과정이 오면 왜곡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라는 종목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면 왜곡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히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횡보하는 과정,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렇게 막 치고 나가지 않았던 과정에서는 조선주라고 하는 이런 조선업종으로 돈이 몰려 들어가는 과정이 오더라도 결국 시총에 대한 부분에서 거의 비슷한 몸집을 가진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횡보시키는 사건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랬더니 어떤 분들은 무슨 말씀하냐면, 안 교수님 좋은 종목들 많이 찍어주세요. 이건 쓰레기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쓰레기가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13% 정도만 주가가 오르게 되면 사상 신고가를 가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13%의 주가의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상승폭에 대한 부분이 끝났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은 약간의 그 힘을 응축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 돈이 몰려 들어가나 아니면 하나오션으로 돈이 몰려 들어가는 과정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게 거래량이 확 줄어들어 버리죠. 이게 무슨 뜻이냐? 관심의 표현이라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도 일단 너 연봉으로 내가 좀 더 잡아놓을 거니까 금방 움직이지 마. 때 되면 너 확 들어올릴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자, 그러다 보니 지금 거래 없는 이런 주가 조정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인들은 포지션 자체를 들어오고 나가는 행위에서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 사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가는 횡보시키죠. 근데 대부분 털려나가는 건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를 털려나갑니다. 그러면 이 개인 투자자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자, 저 팔았지만요. 지금 추격 매수할 준비돼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어요.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뭘까? 그 추격 매수라는 부분이 실제로 0.1%에 움직이거나 1%대에서 움직이는 과정에서 추격 매수할 기회를 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만일에 한 4%, 5%, 6%까지 급등 나오면서 시작을 했을 때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추격 매수할 수 있을까요? 불가해요. 그럴 때 보통 1차적으로 확 올라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 전력기기 관련된 부분에서도 주가의 상승은 끝났다라고 하지만 이 조정은 실제로 우리가 주도주를 다루는 입장에서 실제로 끝났다는 게 아닌 재리레이팅을 받는 이런 사건들이 나오죠. 자, 방산 쪽에서도 대부분 보시게 되면 시장을 주도했던 슈퍼 제형주들의 흐름은 끝났다라는 이 차트의 형태를 보였지만 끝나지 않고 이렇게 뚫어내는 거죠. 우리는 방향성의 플레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플레이어. 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어느 정도 이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줬으니 이제는 달려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개인 투자자들 이제 지겹지? 삼성전자 들어올리고 SK 하이닉스 들어올리고 하는데 지겹지? 지겨울 거야.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거라고.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이럴 때 다 손절매 일어난다는 거지.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이제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라는 표현을 해드렸죠. 이런 종목들로 들어가서 지금 수익을 양껏 맞아요. 향유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 대한 부분에서 불안감이나 초조함을 느끼지 않죠. 근데 중요한 건 뭘까? 대부분의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팔고 나간 사람들은 모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면서 어떤 종목들을 살까? 보통 2차전지 많이 빠져 있으니까 이런 거 샀어라고 했어요. 이런 종목들을 들어가서 손실권에서 위치하기 때문에 이거 팔아버려야 돼 다시? 그리고 이걸 들어가야 돼? 이렇게 고민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두산 매트를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2만 원대부터 제가 커버리지 도와드렸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재료는 바로 원전도 있지만 복합화력 발전이라는 이 이슈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BHI라는 종목도 편입하시게 되면 분명 향후에 쓰임새가 있을 겁니다라고 했었죠. 실제로 어떻습니까? 쓰임새는 제대로 들어맞았죠. 그리고요, 맞아요. 이 우진이라는 녀석을 실제로 이 급락사건 나왔을 때 편입해 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했는데 이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부각이 됐을 땐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2배 가까운 주가에 상승을 주기도 하죠. 자, 두산에너비티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 오르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종목들, 그죠? 끌어올리고 있죠. 역시나 현재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호재성 이슈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원전이 터지게 되면 우리가 이 SMR 관련된 부분에서 중소형주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연휴에 해야 될 자세이지 단순히 못 올라서 짜증나 이제 손절매야 되는데 팔았는데 오르지 마라 주식타짜 안교수 영상 그만 찍어라 왜 안 오를 거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두산에너비티 지금 최근에 나왔던 이슈들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요. 자, 뭐냐면 뉴스케일 공동 창업자인 CTO. 자, 이분이요. 지금 이 두산에 방문하셨어요.
10월 3일 날짜에. 그리고 현지 제작진 뉴스케일파사의 본품을 보러 온 이 이슈도 지금 하나 사건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될 건 뭐냐면 자, 이 부분 SMR 풍력 수소로 AI 시대 전력 대응. 두사이비트는 SEP에서 공개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미리 만나는 SEP라고 해서 두사이비트 무탄소 형신 선배.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두산그룹 핵심 계열사인 두산이비티가 소형 원자로 모듈 풍력, 인공지능 AI 시대의 전력수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 솔루션을 공급한다라고 해서 가스터빈 관련된 부분부터 시작해서 SMR, 풍력, 우리 다 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요게 나온 거죠. 이게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자, 이제 앞으로 두산이비티 이 재료를 가지고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SMR, 풍력, 지금 뭐 정부에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 민다고 해도 이 부분이 지금 두산이비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자, 원전, 풍력, 뭐 수소, 하여튼 뭐 다 포함해서 안 되는 거 없이 하는 거는 이 두산이비티밖에 없다 이거지. 근데 잡아놓는 거는 뭐다? 바로 의도적인 주가의 조정이다. 절대 이런 때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걸 보게 되면 이 영문이라서 한국어로 살짝 바꿔볼게요. 자, 서울인 미국 핵에너지 르네상스 실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게 10월 3일자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 내용에 대한 발췌 내용 필요하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께 보내드려 보도록 할 텐데, 자, 미국은 원자력 르네상스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된다. 협력이 심화되면 원자력 건설이 가속되고 연료 공급 확보되고 러시아, 중국의 우월적 지위에 맞설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미국이요, 조선, 마스가 프로젝트 이걸 진행하는 이유 뭐죠? 중국을 이겨버리겠다. 중국이 너무 추월하는 거는 안 된다. 그럼 도와줄 나라가 어디 있어? 라고 하죠. 실제로 보시게 되면 자, 러시아는 누굴 도와준다고 했어요? 중국이죠. 결국은 봐봐요. 미국은 누굴 선택할 수밖에 없다? 바로 아주 자기네하고 친한 나라도 중국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이진 않지만 전 세계의 트렌드를 봐야 된다는 거지. 그죠? 자, 이건 한번 제가 여러분께 보내드리면 여러분들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왜 그러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부분에서 실제로 안 좋은 점 하나만 내보세요. 위로 치고 나가지 못했다 뿐이지 빠진 건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 자, 원론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 AI 데이터 센터 막대한 전력을 소모로 한다. 지금 반도체가 폭등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죠? 많은 무슨 데이터 처리하는 거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요소지만 샘 올트먼이 한국 와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게 손 벌린 이유 뭐예요? 반도체 필요하니까 무조건 주세요라는 거죠. 그죠? 근데 왜 정치인은 오지 않았을까? 정치인이 오게 되면 지금 3,500억 불인가요? 요거 달라고 하는 걸 풀고 가야 되니까 기업인이 직접 온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지금 다시 한 번 더 뉴스케일퍼사를 만들었던 그 양반이 두산이비티 공장에 왔을까? 기업인이 오게 되면 이 3,500불 달라는 걸 풀어야 된다고. 그러니 그냥 그들이 오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 과거에 미중 무역 갈등이 있었을 때 기억하십니까? 미중 무역 갈등이 있었을 때도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갔지 이 정치인들이 가지 않습니다. 정치인이 가면 아주 딥한 이야기를 오고 가기 때문에 그렇지.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무엇이냐. 현재 옆으로 횡보하는 과정이 지루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께 손실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수익을 주려고 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기회를 주려고 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 흔들려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우리 이 연휴 사이에 다시 한 번 더 멘탈을 잡아야 됩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 현재 구간대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매도 금지. 지금 기업인들이 계속적으로 방문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아마존 CEO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방문했잖아요. 지금 뭔가 힘겨루기에 돈 달라 하는 트럼프 대통령 오진 못하잖아요. 기업인들만 오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과거에도 그랬어요. 미중 무역 갈등이 있었을 때 중국에 간 건 전부 다 기업인들이 갔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재성 이슈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비단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오션을 보유하든 제가 여러분께 만원대에서 여러분들 무조건 오른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오션의 세력들이 등장했다 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도 보게 되면요. 실제로 이 조선 관련된 종목도 주춤주춤하죠.
뭔가 미국에서 손잡아달라라고 해서 도와달라라고 하는 종목들은 일단은 지금 지지부진할 겁니다. 결국 뭡니까? 힘겨루기일 뿐이다. 이런 구간대에서 선수들은 파는 게 아니고 무엇을? 매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집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진짜 나중에 보십시오. 본사 난리 나면서 와 이런 이야기 나온다고. 근데 그때는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행위가 나온 상태에서 이미 주가는 막 올라가 있을 거야. 계속 올라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빵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못 잡아. 이해되셨나요? 지금 현재의 구간대에서 흔들려야 됩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까?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요, 진짜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주식타짜 안 교수가 두산 에너빌리티 2만 원대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건 아는데 네가 그냥 팔라고 했으면 나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하려고 했거든? 근데 너 때문에 이거 못 샀잖아. 이 나쁜 녀석아 이래요. 제가 내일 모레 60대 되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에 옮겨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께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두 종목도 저는 분명히 매수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죠? 이런 중수형주를 확산하는 전략을 해라. 항상 말씀드렸던 전략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나는 정말 힘들다라는 분들에게는 분명 중소형주들 하나씩 일러드리지 않았나요? 언제부터요? 이때는 BHI 복합 화력 발전. 그 다음은요? 맞아요. 요 중간 과정에서 체코원전권 확정되었을 때 뭘 들었죠? 태웅을요. 그러면 요 부분에서는요? 우진을요. 아닙니까? 자, 저는 항상 근거 있는 이야기를 좋아하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제가 이 주식타짜 안 교수 경제 채널을 운영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들어올 수는 없어요. 예, 이거 왜냐면 펀드 매니저 후배들을 공부시키기 위한 채널이었는데 괜히 여러분들 몇 분 불러드렸다가 이거 뭐 개인 투자자들 여기서 초청하는 거 형님 이거 올바라 보이지 않아요라고 해서 제가 4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고요. 실제로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만 외치지 않았어요. 이런 이야기 하신 분들이 많아서요. 자 봐요. 8월 20일자에 급락 나왔을 때 있죠. 자, 이때는 두산 에너빌리티 두루 다룰게요. 손절 물량 나오는 구간대인 거 같네요. 그죠? 이러면서 제가 우진이라는 녀석을 9,520원에 여러분들 뭐 G2G 바이오 9만 원이었습니다만 지금 20만 원이에요. 이때 43,000원에 올릭스 편입해보자 했지만 지금 10만 원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 알려드렸던 종목들은 전부 다 초급등 나왔죠. 이때 9,520원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파는 게 아니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 매수하자 해서 평단가를 57,570원이라는 가격도 정확히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중간에 요 BHI라는 녀석이 LNG 복합화력 발전 가스 이 발전 설비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는 이슈가 딱 나왔을 때 자 여기서 한번 매수해서 단기 접근해보자. 이거 신고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BHI도 두산 에너빌리티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태웅이라는 종목도 봐봐요. 요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오르기 전에 SMR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요 부분 한번 접근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죠? 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조정이나 태웅 우리는 이런 부분들의 주가 조정에서 63,700원일 때도 자 요런 것들 태웅 34,000원인데 더 갈 수 있지 않아요? 단기적으로 우리 거래해 보시죠. 이 말씀 드렸죠? 중간중간 과정에서 BHI라는 종목 BHI 자 보세요. BHI라는 종목도 여러분들께 자 4월 달에 BHI 두산 에너빌리티 가는 길에 설탕 한 스푼 넣어보는 거 나쁘지 않다. 그죠? 그러면서 이때 왜 이 원전이 아닌 두산 에너빌리티를 장난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필자는 LNG 쪽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횡보한다라는 이야기보다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BHI라는 자식을 키워냈고요. 그리고요. 또 뭐죠? 중간에 태웅이라는 바로 히든 챔피언 SMR 관련된 종목도 태어나게 했고요. 최근에는 우진이라는 녀석을 보시게 되면 자 우진 한번 쳐봅시다. 자 우진 9,520원에 8월 20일자 급락에 편입해보자. 우진이라는 녀석을 키워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을 알고 있어야 될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 가만히 있는 구간에서도 실제로 히든 챔피언들 3개를 지금 맞아요. 탄생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게요. 앞으로 미국이든 어디든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사업을 원할 수밖에 없고 한국의 원전을 도와달라는 직접적인 코멘트를 할 수밖에 없다. 왜? 지금 생각해 보세요.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기 위해서 풍력도 해야 된다, 뭐도 해야 된다, 뭐도 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 영국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전 세계 국가들이 탈원전했다가 전부 다 지금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고 있는 거예요. 샘 올트먼이라는 사람이 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 야 모든 거 나한테 줘. 그냥 다 주지 말고 다른 사람 주지 말고 나 줘. 이것도 바로 AI 데이터 시대에서 반도체 막대한 일의 부분이 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반도체든 AI 이 시장에 화두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전력이 없으면 뭐가 돌아가요? 못 돌아가죠. 우리가 SMR이라는 부분도요. 소형 원자로 모듈 그러니까 공장식으로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막 부지가 크지도 않아도 되고.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누르다 여기까지도 눌리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 악재가 나오더라도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 근데 호재가 나오면 주가가 안 올라요? 오르죠.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악재가 나왔으나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다. 선반영. 호재가 나왔으나 무엇이죠? 오르지 않는다. 단기 고평가. 근데 안 오른 건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안 좋은 얘기 나올 때도 어느 정도는 계속 지켜나가는 것은 지금 한 번만 쏘아 올리게 되면 이렇게 쏘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 유지, 보유. 이해되셨어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댓글로 매도 금지 한 만회 한번 타는지 볼게요. 조회수.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 아직 안 오른 종목들을 다시 한 번 더 체크하는 거. 얘는 일단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나중에 또 더 가겠지만 아직 오르지 않은 원전 관련주 중에서 두산레비티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맞아요. 가장 빠른 속도로 올랐던 맞아요. 힘을 가졌던 종목들을 순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놓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쵸? 자, 일단은 제가 제 자료를 좀 만들어 봤어요. 두산레비티 대응 전략 자료라는 게 뭐냐면 매도하자는 게 아니에요. 보유합니다. 올해까지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할 수 있다? 그쵸. 어떠한 재료들이 앞으로 흘러나올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죠. 족보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스터빈, 그 다음 원전 SMR 관련주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 요거 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미리 찾아놨고요. 상승 탄력이 가장 높았던 뭐죠? 종목들의 흐름을 정확히 한번 체크를 해서 차트 기업 전망 그리고 어느 구간대 왔을 때는 매도하고 다시 이렇게 확산을 줬었는가. 뭐 원전 해체 쪽도 있고요. 실제로 이 원전에는 다양한 그 섹터가 있어요. 이 부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단기적으로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현재의 주가에서 이런 이 방향성만 잡힐 때 분명히 제가 체크해놓은 이 세 종목은 우진처럼 빠른 속도로 오르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당시에 많이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들은 다시 덜어놓고 무엇을 할 수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다시 확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부 섹터에 대한 부분에 어떻게 움직였던 적이 있었는가를 제가 이거 통계를 한번 내봤거든요. 이 자료까지도 여러분께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채널 들어오실 수 열어드릴게요. 이 부분도 같이 열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혹시나 제 개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라는 분들은 와이프가 시켜서 제가 이 공부하는 채널도 만들고, 사회적으로 공익적인 채널도 만든 건데, 자, 010-2644-846입니다. 저 개인 번호입니다. 전 장사라는 사람이 아니고요. 미리부터 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청운 투자, 다음 컨설팅, 그 다음 리치 K 스탁, 또 여기 적어놨는데, 채운 미디어? 저와는 완벽하게 무관하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공부하는 채널 들어오실 수 있고 제가 이를 공부해서 찾아놓은 종목들 여러분들 연휴 끝나고 이 종목들 다시 한번 연구하면서 포트폴리오에 5%씩만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알고도 한번 계좌 수익률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겁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보유하시고요. 010-2644-8462. 자, 이 부분 제 개인 번호니까요. 이 부분으로 두산이라고 해서
정확히 남겨주시고, 저는 내일 모레 60세대입니다. 20년도가 자산운용사에 있었고요. 인생의 선배님들 연령이나 후배님들 연령 적어서 보내주시면 선배님들이구나 후배님들이구나 라고 해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릴 때 뿌듯함을 얻을 것 같아요. 100%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두산 연령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공부하는 채널 링크 주소도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영상 올라간 하단란에도 링크 주소는 있습니다만 이 와이프가 승인을 하는 거라서 제때제때 확인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휴 동안에 신청해 놓으시고 실명 닉네임으로 가입해 놓으신 다음에 즉각 승인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 그리고 연령 적어서 보내주시고 뭐죠? 실명 닉네임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아마 와이프가 즉각 승인할 거예요. 저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두산 연령 적어서 남겨주시게 되면 공부하는 채널 링크 주소 이렇게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명 두산BT 흔들리지 않으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복합화력 발전 이슈 움직일 때는 BHI, 원전 이슈 움직일 땐 태웅, 우진 이렇게 순차적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2차 전지도 똑같습니다. 움직일 때 다 올라가는 것 같지만 순번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바로 그게 그 업종의 특성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나올 족보집 그리고 이 종목들도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 두 연령 적어서 보내주시고 반드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거니까 그냥 슬쩍 왔다가 자료만 받아가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로 매도 금지라고 해서 댓글 한 번씩 꾹꾹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연휴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냥 단순히 와 이런 게 아니에요. 뭐 미국에 상장돼 있는 이런 그 뉴스케일 프라이스 주가도 반등했구나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얘가 오른다고 해서 얘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죠? 바로 얘가 4월 달에 올랐기 때문에 6월 달에 얘가 오른 거예요. 미국 뉴스케일파사의 주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무엇이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기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게 확정이라는 이슈가 나면 분명 한 번 더 불을 뿜겠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최근에 미확정이라는 이슈 결국은 이게 미확정이라는 게 나쁜 걸까요? 아니죠. 확정이라는 코멘트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지만 날짜가 3월 18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시죠? 타짜 안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